안녕하세요, 강혁실입니다. 오늘은 성공하고 싶은 당신이 속고 있는 6가지 거짓말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프로그램 아시나요? 이 영화 제목이 뭐지? 라고 해서 영화 소개를 먼저 하고 제목은 나중에 소개해주는 접속 무비월드였나요? SBS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좀 생각 차원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좋은 책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이 책의 제목은 맨 끝에 소개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코너명은 이 책 제목이 뭐지? 라고 좀 지어봤고요. 뭐 어떻게 나중에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댓글로 좋아요 해주시면은 계속 가는 거고요. 아니면 계속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다가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도 그렇고 늘 매일이 그냥 이런 경험인데 이런 것도 있죠. 눈도 높고 목표만 높아서 하나 제대로 못 해낸 경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남들도 다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야만 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건 다 거짓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비겁한 핑계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거짓말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트루스니스, 그러니까 트루스니스 TH 발음이죠. 트루스니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발적이거나 심지어 의도적인 거짓말도 어느 정도 진실스럽게 들리기만 하면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현상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어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죽는다. 이런 얘기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늘 진짜인가? 뜨거우면 뛰어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고요. 제가 찍은 영상에서도 그 백조가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열심히 발장구를 친다는 게 얼마나 거짓된 말인지 한번 영상으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처럼 아무리 거짓된 말들도 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진실로 믿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대한 것도 잘못된 6가지 믿음이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세 번째는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네 번째는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다섯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이거 다 맞는 말 아니야? 모든 일이 다 중요하고 멀티태스킹도 잘해야 되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야 성공이 오고 의지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일과 삶의 균형도 필요하고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해. 이걸 믿었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모든 일이 중요하다는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두리스트 많이 작성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캘린더도 구글 캘린더나 온라인 캘린더도 작성해가면서 일을 하는데 이 투두리스트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까지 해내야 한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흉이라고 합니다. 투두리스트라는 게 사실은 되게 의미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인 건데 파레토의 법칙을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80-20 법칙인데 이거는 결국 소수의 원인이나 입력이나 어떤 것들이 보통 다수의 결과, 출력 혹은 보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수의 입력이나 원인들이 대부분의 결과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주 소수의 입력이나 인풋이 대다수의 아웃풋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 중 대부분은 당신이 실천하는 몇 개의 일에서 비롯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대단히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이메일 확인도 하고 투두리스트 체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 이야기도 하고 수많은 일을 하지만 그 대부분의 일들은 별로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결과로 나오는 대부분의 일들은 아주 몇 개의 내가 했었던 것에서 비롯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투두리스트에 있는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중에서 해야 하는 건 20%만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다. 해야 될 일을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20%, 그리고 딱 2개만 해야 되는 것만 남기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이를 때까지 계속 가지치기를 해 나가서
딱 하나만 남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시로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저자가 책에 써놨는데, 기업이 최고의 위치에 오를 방법에 대해서 임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100가지 방법을 하루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그걸 10개의 아이디어로 줄였고, 그걸 또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한 게 바로 업계 최고가 되는 법에 대한 책을 쓰는 거였는데, 이 책이 8년 뒤에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게 시리즈로 나와서 총 100만 권이 판매가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고, 그런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를 한 게 아니라 딱 하나, 책을 쓰는 거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들이나 주변에 그런 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이 잘하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떠오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그런 뭐 팔방미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보다는 딱 하나를 잘해서 떠오르는 사람이 보통은 여러분들의 머릿속, 우리의 머릿속에 남곤 하는 거죠.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멀티태스킹인 곧 능력이다. 이것도 결국 허상이라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 부분을 읽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도 하고 반성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여러 가지 일을 막 동시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뒤돌아보면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자분들은 뭐 화장하거나 밥 먹거나 남자분들도 면도하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저 어떤 분은 양치하면서도 이렇게 스마트폰 영상을 열심히 보는 분을 공중 화장실에서 봤는데, 이게 결국에 해야 될 모든 일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11분마다 한 번씩 타인의 방해를 받고 하루 일과 중에 3분의 1을 집중력을 되찾는 데 사용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집중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누가 전화도 오고 말도 걸고 갑자기 이메일도 오고 문자, 카톡, 다양한 알림들이 막 뜨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11분이 아니라 거의 뭐 5분, 3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은 방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그 집중력을 다시 찾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것도 무언가 하나에 집중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몇 가지 일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왜 멀티태스킹을 용납을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걸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걸 하냐는 거죠. 세 번째는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자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인가? 정말 그게 맞나? 라고 이 저자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공은 단거리 경주라고 해요. 건전한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켜서 달리는 단거리 전력 질주인 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공은 마라톤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자는 단거리다. 그래서 성공은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힘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기관리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외에는 대부분 미루고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 그리고 옳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다 잘할 수 없지, 거기에서 조금 위안도 얻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올바른 습관을 선택하고 그걸 확립하기에 필요한 수준만큼의 통제력을 갖추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이룰 때는 나에게 필요한 올바른 습관이 뭔지를 고민하고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 통제력을 갖추면 된다는 거죠. 마이클 펠프스의 예가 이제 책에 나오는데, 마이클 펠프스가 어릴 적에 ADHD 진단을 받았었고 수영장에서도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치는 그런 어린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올림픽 메달을 22개를 땄고, 아마 지금도 그럴 텐데 가장 세계에서 많은 메달을 딴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한 국가였다면 올림픽 세계 12위를 할 정도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ADHD 결과까지 받은 마이클 펠프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택적 집중, 그러니까 수영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잘하고 뭐 여러 그런 게 아니라 14살 때부터 주 7일 매일 훈련을 했고요. 매일 6시간씩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모든 전 세계인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수영 선수가 된 거죠. 그런데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 66일 정도면 된다고 해요. 이걸 막 1년 365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들일 때는 평균 66일만 유지하면 된다는 게 평균적이라고 해요. 누군가는 뭐 2주, 누군가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의 습관이라고 하면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1년이면 5개의 새로운 습관을, 긍정적인 습관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어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매일 아침에 좀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약속을 오늘 아침이군요. 오늘 아침에 했는데 66일 그러면 2달 조금 넘는 기간이잖아요. 2달 하고도 한 일주일 정도인데 요 정도만 유지하면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습관을 들이고 습관 하나를 세우는데 66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 이건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인데요. 흔히 이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자는 이제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좀 엉뚱한 데로 갔을 것 같다. 의지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의지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꺼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가 늘 발휘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력이 늘 있는데 그걸 사용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지력은 수명이 있다는 건데요. 미국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요. 2자리를 외우게 하고 한 부류는, 또 한 부류는 7자리를 외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하면서 이제 간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제 생과일과 뭔가 이제 좀 몸에 안 좋은 쿠키랑 과자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7자리를 외우게 했던 학생들이 과일보다는 초콜릿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많이, 그러니까 2자리보다 7자리를 외우면서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뇌를 계속 쓴 거죠. 그러니까 의지력에 이제 한계가 와서 의지력을 가지고 머리를 계속 쓰더라도 이것이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력은 결국 사라지고 만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지력이 우리가 가장 강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의지가 있다고 뭐 못할 게 없어 라고 해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은 의지력이 가장 강할 때, 보통은 아침일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텐데 나에게 가장 에너지가 많을 때, 그러니까 앞서 말한 타이밍, 의지력이 가장 강한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가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늘 그 의지력이 있다. 의지력이 계속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5번째 거짓말은 균형 잡힌 삶이란 거짓말이다 라는 겁니다. 이 균형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무엇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균형 잡아가는 과정만 있다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에는 내가 뭔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목표에 시간을 쏟는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다른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인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균형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얼마 전에 안성재 셰프가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워라밸을 지금 지키면 미래의 워라밸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워라밸이란 단어가 사람들이 요새 많이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현재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현재는 워라밸이 없지만 나중에는 있을 것이고 그거를 긴 호흡으로 생각하면 인생 전반적으로는 워라밸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걸 텐데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와 균형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남다른 성과를 만들고 내 인생에서 뭔가 달성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를 달성하려면 결국엔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 하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의 상태는 균형을 잡지 못하는 워라밸이 깨진 상태일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엔 우리는 무게를 맞추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맨 앞에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관심을 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삶이라는 것, 곧 다른 여러 부분의 무게를 맞추는 삶이 좀 행복한 삶이다. 훌륭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짓말인데요.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저자는 단언합니다. 큰 것이 위험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큰 성공을 두려워하면 성공을 피하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큰 성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타트업을 내가 창업을 하는 그런 멋진 꿈은 너무 멋있는데 그걸 달성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못할 것 같고 두렵기도 해. 그러니까 나는 그건 위험해. 스타트업 하다가 망하면 어떡해. 요새는 경기도 안 좋은데 나와서 할 것도 없어. 이런 생각하면서 아예 노력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크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목표가 10이라면 20까지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훨씬 높은 목표를 잡아야 목표를 달성하고도 남는 계획을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를 이제 스타트업을 다닐 때도 그렇고 그 전에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뭔가 목표 스타트업에서 OKR이라고도 부르고 회사에서는 예전에 KPI라고도 불렀는데 예를 들어 회사 목표가 100억이다 라고 하면 전체 회사 목표를 본부별로 나누면 그 본부별 목표가 합이 100억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한 120 정도 되도록 맞춥니다. 그리고 본부별로 목표가 예를 들어 이제 120이니까 50, 50, 20으로 나눴다고 하면 50의 목표를 할당받은 본부는 또 밑에 실이나 팀의 목표를 다 합쳤을 때는 한 60 정도 되게 목표를 맞춥니다. 그래야 60을 달성했을 때 안 되는데 50이 되고 또 본부가 50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한 40이 되고 이렇게 좀 줄어들었을 때 실질적 목표를 100으로 달성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목표를 세팅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는 훨씬 높은 목표를 잡아야 목표 달성하고도 남는 계획을 갖게 될 거라는 거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담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큰 생각을 대담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질문을 던지고 그래야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고 그 해답을 찾았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고 그래야 큰 일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가 실패를 하게 되겠죠. 크고 작은 실패를 할 텐데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실패는 성공을 향해 가는 여정이고 실패를 통해야만 성공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우리가 잠깐 멈췄다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는 것도 결국엔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책이 조금 궁금하신가요? 이 책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고 아는 책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원싱이라는 책입니다. 원싱. 이 책은 2012년도에 처음 출간이 미국에서 아마 된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번역돼서 20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버전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원싱이라고 해서 요렇게 생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꽤 많이 접어놨어요. 이렇게 접어놓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책 일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린 건데,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이라는 이런 부제, 카피가 또 붙어 있기도 하고요. 책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읽고 좋은 긍정적인 서평을 남겨주시고 인생책이라고 소개해 주시기도 하는데, 요 표지 같은 경우도 60만 부 기념한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저는 예전에 사서 조금 표지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속고 있는 6가지 그런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그런 거짓말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딱 단 한 가지에 집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오늘은 원싱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이 책과 앞서 소개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성공을 향해 가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팀 개인이 되고 싶다, 내가 원싱 하는데 그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저와의 코칭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더보기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